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67세 김영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독이 들어 있었고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조카가 가짜였다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7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벌어진 살인 시도와 사기극, 그리고 할머니의 놀라운 역전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평범한 저녁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골목 끝 작은 수선실에서 40년간 바늘질로 살아온 영자 할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조카 수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었어요. 이모, 몸에 좋은 한약재 우린 거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하지만 찻잔을 입가에 대는 순간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그런 냄새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부엌 모서리에서 들린 수상한 전화통화가 할머니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30분 후에 고가도로 3교로 와. 오늘 밤에 완전히 끝낸다고.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처럼 재봉틀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을 고치고 있던 할머니에게 이상한 서류가 배달됐어요.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법원 공문이었는데 분명히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카 수연이와 사위 진우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져서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선실도 정리하시고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나이에 언제까지 바느질만 하고 계실 건가요?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40년 동안 딸처럼 키운 조카의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고 해요. 수연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마치 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동네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어요. 구청 게시판에 붙은 재개발 공고였죠. 빨간 줄로 그어진 지도를 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전체가 역세권 복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거였어요. 영자 씨 축하해요. 이 동네에서 땅이 제일 넓은 게 영자 씨 집이잖아요. 보상금이 70억은 나올 거라던데. 70억. 할머니가 평생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퍼진 후부터 수연이와 진우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모는 이제 쉬셔야 한다.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마치 미리 짜놓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이때 할머니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수선실 단골 손님인 박만수 할아버지였어요. 72세의 그분은 젊었을 때 강력계 형사로 30년간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가 후견 신청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자 씨, 이 도장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수사하면서 문서 위조 사건을 많이 봤는데 이건 분명히 본인이 직접 찍은 게 아니에요. 피압이 달라요. 그리고 각도도 미묘하게 틀려 있고 누군가 영자 씨 도장을 훔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만수 할아버지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할머니의 스마트워치 기록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간 기록들이 있었어요. 극도로 놀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죠.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그날 밤 고가도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영자 씨, 이것 보세요. 음성도 일부 녹음되어 있어요. 이제 끝이다. 내일부터 보험금 타는 절차 밟으면 돼. 그 다음엔 근처 편의점 CCTV도 확인했어요. 그날 밤 10시 35분, 진우가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서 통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아, 그 아저씨요? 그날 밤에 좀 이상했어요. 현금 뽑고 나서 전화하면서 오늘 밤에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경찰서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수연이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영자 씨, 앉아서 들으세요. 수연 씨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40년 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친족하라고 믿고 키워온 수연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수연 씨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신분을 도용해서 지금까지 영자 씨 곁에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가 가짜였다니. 할머니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두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할머니가 재봉틀 서랍 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결정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행사 팀장님, 할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죠? 후견인 서류만 법원에서 승인받으면 바로 70억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피고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판사님, 피해자는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모. 이모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화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음된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을 타도 흔적이 안 남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정신 잃으면 바로 고가도로로 데려가서 실족사로 만드는 거지.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가짜 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 진우, 김수연, 살인 미수, 사기 미수, 그리고 신분도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합니다. 판결 후 할머니는 골목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엔 그냥 앉아서 수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모아둔 헌 옷가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버려진 청바지, 낡은 커튼, 해진 셔츠들이 모두 새로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만든 청바지 가방을 동네 카페에 가져갔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어디서 사신 건가요? 저도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작된 게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SNS도 배우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67세 영자 할머니의 업사이클 공방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가방은 명동에서도 못 봤어요. 10개 주문해도 될까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첫 달 300만 원, 두 번째 달 8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월 3천만 원까지 벌고 계신다고 하네요. 영자님, KBS 인간극장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67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고.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어요. 바늘이 천을 꿰매듯이 상처도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가짜 가족에게 속았지만 진짜 꿈을 찾으신 영자 할머니. 오늘도 바늘과 실을 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그리고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